안녕하십니까. 현안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김앤장과 이루어졌던 커넥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돼서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대리인이었던 김앤장과 수차례 접촉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제징용 판결을 전범기업에게 유리하게 내리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삼각편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와 청와대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이었고요. 마지막은 전범기업의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곽병훈 법무비서관입니다. 이 곽병훈 법무비서관은요, 2011년에 김앤장에 입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으로 발탁이 됐고,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와서 2016년에 다시 김앤장에 입사합니다. 김앤장 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 측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인데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요, 2009년에 김앤장의 고문으로 입사합니다. 김앤장 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관련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박찬익이라는 판사인데요. 이 박찬익 판사는요, 관련된 여러 가지 서면을 작성하기도 하고 전달도 했던 역할을 맡았는데, 최근에 사법농단이 부각되자 판사 법복을 벗고 김앤장에 입사합니다. 지금은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겁니다. 그 다음에 김앤장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병세 정부 측, 청와대 측 곽병훈, 대법원의 박찬익, 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앤장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실제 김앤장에서 전범기업을 변호했던 한모 변호사를 3차례 정도 접촉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일반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직접 이 대리인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더 놀라운 보도가 있었는데요. 헌재에 파견돼 있었던 판사를 통해서 헌재의 기밀 정보를 빼돌립니다. 그 기밀 정보가 뭐냐면, 예전에 그 한일 협정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일본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막아놓은 거, 그것이 과연 합헌이냐 위헌이냐라는 사건이 헌재에 계류돼 있었는데, 그 관련된 정보를 빼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대법원이 김앤장에게 제공했다는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김앤장 맨, 김앤장 맨, 김앤장 맨, 그리고 심지어는 대법원장까지 김앤장에게 도움을 줬던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도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일반 국민들은? 만약에 자기 상대방 소송사건의 대리인이 김앤장 변호사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와, 김앤장처럼 정부, 청와대, 대법원에 곳곳에 손을 뻗치고 있는 사람들하고 내가 상대하다니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아, 상대방이 김앤장이니까 내가 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거래를 용납하면은 앞으로 그런 현상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또 판사들 역시도, 아, 김앤장이 대리인으로 있는 사건은 내가 좀 어떻게 좀 잘해서 나중에 옷을 벗고 나서 김앤장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철저히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도, 그래서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쓸 수 없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관련돼서 이런 부분까지 드러났다라는 것을 충격 속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후에도 저는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든지 관련된 법관 탄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